일을 잘 못한다 또는 뭐 조직 적응을 잘 못한다. 아 그럼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자기 발로 나갔다. 노동자를 가장 이롭게 하는 상담 노가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노동법률지원센터 센터장님이신 박성훈 노무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상담 사례는 어떤 거죠? 네, 요즘 이제 해고 상담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례는 수습 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뭐 업무 부적격이다, 뭐 부적응이다라는 이유로 네. 해고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상담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수습 기간 끝나고 이제 본 채용 전에 이제 적절하지 않다 이 사람이 판단되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뭐 이런 경우에는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기 조금 힘든 거 아닌가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수습 그러면은 마치 계약직인 것처럼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예 근로계약서에서 뭐 수습 3개월을 근로계약 기간으로 정해놨다. 그럼 그건 계약직이겠지만 되게 그렇지 않아요. 근로계약 기간은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되 최초 3개월은 뭐 수습 기간으로 한다. 이런 게 보통 수습인데요. 이거는 정규직입니다. 그래서 정규직에 대한 해고기 때문에 뭐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또는 수습기간이 끝났다는 것을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없고요. 말 그대로 해고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해고가 정당한 해고인지 따져봐야 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어떤 경우에 수습 해고가 적법한 건가요? 수습기간 중 해고라도 말 그대로 이건 그냥 해고예요. 우리 근로기준법 23조에 보면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가 적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좀 뭐랄까 이제 통상의 정규직에 비해서는 업무 적격성 여부라든지 이런 걸 좀 이렇게 평가해보는 기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규직에 비해서는 조금 더 폭넓게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그렇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수습 평가 절차를 거쳐가지고 뭐 계약 해지를 한다, 해고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수습 평가라고 하는 게 정말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일을 잘 못한다 또는 뭐 조직 적응을 잘 못한다 이런 것만으로 계약 해지를 했다 이거는 거의 뭐 명백하게 부당 해고가 됩니다. Nope. 해고 통보서도 없이 일부는 해고됐다고 하는데 그럼 이거 자체로 이제 부당 해고인 거죠? 그렇죠.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해고기 때문에 해고는 반드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만 유효합니다. 이게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이거를 이제 모르는 사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해고 통보서를 안 주고 그냥 말로 그냥 해고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말로 해고를 했다. 그럼 그 자체만으로도 볼 것도 없이 부당 해고입니다. 그러면 해고 통보서를 주기는 했는데 해고 사유만 적혀 있거나 또는 날짜만 적혀 있는 것도 완전히 위법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우리 법에는 해고 시기, 언제가 해고 날짜인지, 그 다음에 해고 사유, 왜 해고하는지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명시하게 돼 있어요. 둘 중 하나라도 안 적혀 있다. 그럼 그거는 부당 해고인 거고요. 구체적인 사유가 안 적혀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해고 서면 통보제도 위반으로서 부당 해고입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이제 SNS 뭐 이런 게 발달하다 보니까 해고를 뭐 카톡이나 SNS 이런 걸로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못된 거죠? 그렇죠. 법에는 서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서면 종이 그죠? 그러니까 뭐 카톡, 뭐 문자 메시지 다 안 됩니다. 근데 다만 이메일로 해고 통보서를 보냈다. 이 경우는 전자문서 관련된 법에서 이 전자문서도 문서로 보고 있기도 하고요. 해서 우리 대법원 2015년도에 나온 판결인데요. 이메일로 해고 통보서를 보냈고 그 해고 통보서에 해고 사유와 시기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면 요거는 예외적으로는 해고 서면 통보 제도를 이행한 것이다. 그런 해석은 있습니다. 그럼 이분은 구두 통보를 받은 거니까 그러면 날 해고할 거면 해고 통보서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게 맞겠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해고 통보서를 달라라고 하셔야 되겠고요. 근데 안 줘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부당해고 신청을 하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용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구두 해고했다가 구두 해고한 것만 가지고도 부당해고다라고 하는 이 법률적인 지식을 알게 되면은
되게 어떤 양상을 보이냐면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아, 나는 해고한 적 없고 또 그런 식으로 일해서 되겠어 이렇게 좀 혼 좀 냈더니 아 그럼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자기 발로 나갔다라고 이제 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해고의 당부 정당성을 따져야 될 사건이 해고 존부, 해고가 있었냐 없었냐를 따지는 다툼으로 바뀌어버리는 게 되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냥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고했다는 사실만큼은 입증할 수 있는, 예를 들면은 사장님한테 전화하셔가지고요 이렇게 뭐 해고된 거 맞죠? 뭐 저 내일부터 출근 못 하는 겁니까? 그래 맞다라고 하는 내용을 뭐 녹취를 하시거나, 이때는 이제 카톡이나 뭐 이메일 보내셔가지고 해고 사실 맞다라고 하는 답을 받으시거나 이런 증거를 꼭 확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수습기간 중 해고와 해고 서면 통보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당해고 금지 제도나 해고 서면 통보 제도도 모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네,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는 법이 그렇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용 사업장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하루빨리 이 소사업장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노동법이 좀 적용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외에 어려운 일들이 있으시면 반드시 노조나 또는 여기 계신 노동법률지원센터로 꼭 전화 주시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 3단 사례 소개와 자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신 박성용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